지난 학기에는 세라가 꼴등을 하지 않았나. 학교 자체를 모델 일 때문에 자주 가지 못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건강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사실 많이 먹고 살이 좀 쪄도 다 키로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영양이 너무 과잉이 돼서 또 문제가 된다면서요. 그럼요. 특히 소아비만 또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서 걱정됩니다. 그래서 막 먹이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만이 되다 보면 지방간이니 고지혈증이 당뇨증과 같은 이제 합병증을 유발해서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어린이들의 소아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2006년부터 2008년도를 보면 비만 유병률이 9.1%였는데 2012년도에서 2015년 사이 비만 유병률을 보면은 12.2%로 3.1%나 급증을 했다는 거죠. 네. 이런 현상은 아무래도 서구화된 식습관, 그다음에 운동 부족 등의 원인이 되는데요. 게다가 아이들 가방에 보면 간식들을 참 많이 갖고 다녀요. 네. 그다음에 학교 수업, 학원, 그다음에 야간 자율학습 이때 출출할 때마다 계속 그 간식을 먹는데 그 간식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고칼로리, 그렇죠. 단 음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살은 많이 찌는데 애들이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요. 체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무기질하고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고 영양소가 그다음에 그 고단백 식품으로 먹는 것이 좋겠고 정말 간식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좀 날씬했어요. 왜냐면은 그 책상에 이 앉아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몸이 활동량이 많아서. 그렇죠. 몸이 굉장히 날씬했는데 네네. 살이 언제 쪘냐면은 제가 이제 개그맨 되고 나서 이 개그를 짜서 이제 무대에서 공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개그가 재미가 없으니까 객석에 앉아서 남 하는 거를 이렇게 그쵸. 계속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한 3달 지켜봤더니 살이 막 찌더라고요, 이렇게. 그때부터. 그래서, 많이 앉아있으면 살찌는구나. 그때 알았죠. 사실 식습관 잡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많이 시켜서 운동 부족은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운동, 스포츠 활동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자신감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듯이요. 그래요. 사실 이 엄마와 아빠가 야 나가 놀아 이렇게 하지 말고 함께 또 운동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요, 앉아있는 게 결국 뭐 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는 체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많이 미치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 가끔 이제 공부하는 거 보거든요. 근데 자세가 되게 애매해요. 막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네네. 뭐 어떤 애는 막 다리 꼬고 막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초등생들도. 막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이제 그 허리 척추가 살짝 휘었는데 언제 휘었냐면 군대 가서 네. 이게 소파를 이렇게 마주보게 해놨어요. 그리고 TV가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중사나 이제 상사분이 앉아 계시고 네. 저는 이제 그때 병이니까 일반 병이니까 이게 TV 보고 싶으면 허리를 이렇게 틀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한 2년 동안 이렇게 봤더니 척추가 좀 휘었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자꾸 그 동정표를 얻으려고 그래요? 나 아니, 불쌍한 얘기밖에 안 진짜 하잖아요. 이랬었어요. 이제 그런 증상이 이제 척추측만증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척추측만증 환자의 절반 정도가 10대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네. 그래서 척추측만증을 없애는 두 가지 방식은 그러니까 척추 기립근, 즉 코어 운동을 많이 하는 건데 그게 많이 걸을수록 거기에 자극이 많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스트레칭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중간중간에 몇 가지 스트레칭만 해도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비만 방지 그리고 흥미와 자신감 업 그리고 척추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거는 제일 대표적이고 쉬운 게 바로 야외 활동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봄바람 살랑살랑 불잖아요. 무조건 나가는 게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 건강이 뒷받침돼야지만 성적도 오를 수 있다는 거, 공부도 잘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 아이들 건강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수다학에 어떤 수학 고민이 찾아와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이번 주 수다학이 만나러 간 곳은 경상남도 거제. 오늘은 어떤 주인공이 수다학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작진이 온 줄도 모르고 한참 뭔가를 보고 계신 어머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신가요? 지금 어머니가 보고 계시는 게 학교에서 영어로 온 성적표. 엄마가 유심히 보고 있는 이것은 오늘의 주인공 세라가 다니는 초등학교 통지표.
한국인 엄마와 캐나다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세라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공부는 국제학교를 다니며 배우고 있는데요. 국제학교에는 교과서가 따로 있지 않아 현재 학년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오늘은 어느 것을 배우고 왔는지 일일이 알 수가 없어 엄마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역시 상중하로만 간단히 표시되어 있는 성적표. 더욱 세라의 실력이 궁금하기만 합니다. 세 자릿수도 잘하고 두 자릿수 덧셈도 잘한다고. 아, 지금 바로 읽으신 겁니까, 선생님? 오. 근데 나머지가 있는 분수나 나눗셈을 좀 아, 어려워한다고 얘기가 있네요. 어디 그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답답한 마음에 엄마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한국식 수학 공부.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어머, 이뻐라. 9살 세라의 고군분투 수학 공부. 자세히 지켜보겠습니다. 엄마가 선택한 한국식 수학 공부 첫 번째. 바로 개인 지도. 일주일에 2번 선생님이 오셔서 한국 수학 문제집을 이용해 지도해 주는데요. 학습지로 기초 연산을 다진다면 개인 지도에서는 응용 문제를 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글씨를 잘 썼다가 못 썼다가 하는 것 같아요. 세라의 한국식 수학 공부 두 번째. 엄마표 놀이 수학. 인터넷과 생활소품 등에서 주로 아이디어를 얻고 세라와 동생을 대결 붙이는 방법으로 놀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놀이 수학을 준비해 두셨을까요? 선이야 이거 봐. 선이하고 세라야, 우리 오늘 수학 게임을 할 건데 세라가 이기면 엄마가 하나, 선이가 이기면 하나. 근데 만약에 세라가 많이 이겨서 4개 받고 선이가 2개 받았어. 그럼 누가 이긴 거지? 내가! 세라가 게임에서 이겼지? 응. 그러면 니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이 준비돼 있어요. 오늘은 카드를 이용한 게임. 카드에 적힌 숫자를 더해서 더 빨리 답하는 사람이 이기는 놀인데요. 에이, 맞았어요. 이번 판은 동생 승. 3가지 숫자 더하기예요. 준비됐어요? 네. 하나, 둘, 셋! 과연 이번에는? 19! 아니야, 19 맞았어. 이제 저렇게 경쟁을 시키는 게 있잖아요. 네. 애들이 좋아하면 매우 좋은 거고요. 어. 저런 경쟁 상황을 아이들이 싫어할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좋은데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경쟁을 애들이 즐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렇죠. 유난히 또 동생한테 져서 그게 상처가 돼서 진짜 슬퍼하는 애들이 있어요. 표정이 팍팍 바뀌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세라도. 사실 아마 지난 학기에는 세라가 꼴등을 하지 않았나. 왜냐면 학교 자체를 모델 일 때문에 자주 가지 못했거든요. 이동 시간이 길다 보니까 차에서도 조금씩 풀리려고 하고, 또 가끔씩은 이제 촬영할 때 대기 시간이 기니까 그럴 때도 수학 문제를 좀 풀게끔 하는데 세라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쩐지 진짜 그 외모가 좀 출중하다 했어요. 인형같이 예쁜 외모로 각종 잡지사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세라. 활동을 하다 보니 공부 시간이 부족한 건 피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엄마가 선택한 방법은 틈새 시간을 이용한 수학 문제 풀기. 얼굴에 이렇게 다 분장 다 하고서도 또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델 일에 공부까지. 둘 중 하나만 제대로 하기도 만만치 않을 텐데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세라. 일하랴 공부하랴 힘들지 않을까요? 재밌어요. 왜냐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줘서 재밌어요. 진짜 모델 일 하는 것도 본인이 지금 즐기고 있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수학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번 봅시다. 한국식 수학 공부 마지막 3번째, 학습지입니다. 매일 밀리지 않고 꼭 4장씩 풀어야 정해진 진도를 따라갈 수 있어서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늘 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학교 후 수학 공부를 시작하는 세라. 근데 어쩐지 많이 망설이는 모습입니다. 자신 있게 시작하는가 했는데 10분이 지나도록 한 문제도 풀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는데요. 이거 왜 안 풀고 그렇게 있어? 힘들어서.
두세 자릿수 덧셈 뺄셈을 잘한다고 했던 학교 통지표와 달리 어쩐지 하나도 손대지 못하는 모습. 더구나 이렇게 한 문제에 여러 가지 식이 들어가는 응용 문제는 더더욱 푸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지금 한국 문제집을 푸는 거잖아요. 네네. 네,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서 힘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17을 뺐지? 그럼 여기 어떤 답이 나올 거잖아? 그럼 적어봐봐. 어떤 답이 나올까? 5 못 빼니까 7 빼기 5는 2. 더하기 빼기 또는 곱하기에서 약간만 문제가 응용돼도 아예 문제를 읽지도 않고 모른다 이렇게 딱 머리를 쓰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한국어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학적 사고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한국 학년으로 초등학교 2학년인 세라. 엄마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또래 아이들만큼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자 한국 학교를 다니면 좀 달라질까 생각도 하신다는데요. 모델 활동에만 온전히 지원해줘도 될 것 같은데 공부까지 열심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델 일만 할 거라고 아예 공부를 지금 손 놓고 있으면 다음에 아이가 모델 일이 싫다고 했을 때 그때는 진짜 뭐 모델도 안 되고 공부도 못 하게 된 거니까 그건 큰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라한테 필요한 게 뭔지 세라 수준에서 학교 공부와는 별개로 조금 더 어떤 걸 시켜야지 세라한테 더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이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맞아요. 걱정이시죠. 네. 근데 엄마가 아이하고 가르칠 때 아이가 잘 호응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엄마가 가르칠 때 혼내는 것도 아니고 걱정되지도 않고 아이가 엄마가 얘기할 때 적극적으로 잘 호응하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매우 지금 바람직한 관계예요. 9살의 어린 나이에 모델이라는 멋진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이 본업인 만큼 수학 공부는 꼭 해야 한다는 엄마. 모델 일의 프로인 만큼 수학 공부에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수다 도와주세요. 아, 오늘은 왠지 그 인형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제 세라가 모델 일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어머님이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어쨌든 모델 일을 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에도 아이의 공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잘 쌓이지 않아서 아까 우리가 5배속으로 본 그 화면에 보면 사실상 문제를 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손을 못 댄 거거든요. 역시 모델이네. 자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아. 자세만으로 봤을 때는 역시 모델이야. 아니 보니까 근데 그 세라 같은 경우는 네. 벌써 뭐 이미 뭐 직장도 구했고 어린 나이에 그렇네요, 좋은 직장 그러고 구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인기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러면 굳이 뭐 수학 못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정말 기특한 거는 네. 그런 바쁜 거의 뭐 연예인 같은 활동 속에서도 이렇게 틈틈이 이 수학 문제집 꺼내서 공부하는 모습 보니까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 개그 짜는 사이사이에 독서하고 뭔가 이런 모습이 진짜. 많이 좀 닮아 있다. 언짢네요, 선생님. 네. 저는 이렇게 엄마가 굉장히 세세하게 챙기고 지도해주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아이가 잘 따라고 엄마가 지도할 때마다 대답도 잘하고 표정도 굉장히 밝았잖아요. 그래서 관계도 참 좋고 네. 이제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국제학교를 지금 다니지만 지금 한국에서 계속 살 거라면 저는 한국의 그 초등 가정을 같이 공부를 병행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다만 이제 공부를 방 안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였는데 대기실이나 이렇게 차 안에서 그렇죠. 하는 것들은 조금 이렇게 안쓰러워 보였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참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가 시키면 싫다 소리 안 하고 하는 것도 참 기특한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세라의 수학 실력이 좀 궁금한데 뺄셈을 많이 어려워한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9살이 됐는데 우리나라 나이로 9살이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눗셈을 하는 걸 봤거든요. 네. 어느 정도 선행을 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나눗셈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별표 친 걸 보니까 그 문장제 문제들 이런 네. 것들은 좀 별표가 많은 걸 봤어요. 그래서 단순 연산 좀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거는 연습이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뺄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또 자연스럽게 하지는 못하는 듯 보여요. 특히 이제 41 빼기 18 같은 이렇게 받아 올림, 받아 내림 이런 연산들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뺄셈도 아직 조금 좀 부족한 단계니까 나눗셈 쪽보다는 네. 뺄셈을 좀 더 연습을 많이 시켜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은 후에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청이라든지 무료 인터넷 강의들을 이용해서 이런 기본적인 수학 교육, 우리나라 수학 교육의 내용들을 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떤가, 채우는 게 좋겠다. 기본적인 내용도 좀 네. 채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개인 지도도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네네. 개인 지도 하시는 선생님으로부터 우리나라 교육 과정의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제 학교에서는 외국어로 생활을 하고 수학도 외국어로 접근을 하는데 이제 엄마가 걱정돼서 시키시는 수학은 한국 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앉아서 한국말로 되어 있는 수학 문제를 읽는데도 아이가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이제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게 혹시 이게 한국어 문제와 수학적 사고력 이 두 개가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또 어떠셨나요? 검사 결과를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전체 능력은 평균 상 정도고요. 언어성은 평균 수준인데 이거보다 높을 거로 예상이 되고 네. 동작성은 평균인데 이것도 언어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높을 거라 생각하는데 언어를 많이 안 물어보는 작업 기억력과 그 처리 속도는 우수, 매우 우수 수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검사의 대부분은 한국말로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높은 검사치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실제는 이거보다 더 높게 나와야 된다라고 예측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전혀 그 언어가 안 쓰일 것 같은 작업 기억력이나 속도에도 우리말로 물어보고 우리말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처리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엄마하고 동생하고 게임할 때 보면 약간 속도를 요하는 게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처리 속도 개발에 매우 플러스가 될 것 같고요. 이 아이는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서 공부를 시키기만 하면 지금 생기고 있는 문제점들이 쉽게 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아, 네. 그래서 수학 그 평가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학은 현행이 한 77%, 그다음에 후행이 80%, 전체적으로 78%인데 이 정도라면 그렇게 못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꽤 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국어를 잘 못해서 이제 문장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언어 공부와 수학 공부를 좀 같이 시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엄마가 원인도 꽤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이렇게 보면 어쨌든 어머님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인데요. 수학 평가지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까요, 선생님? 예, 문장제 문제에서 주어진 용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좀 많이 보이는데요. 네. 9번 같은 경우에 29보다 크고 34보다 작은 수는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30이라는 숫자 하나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모두를 좀 놓친 게 아닌가. 네네. 모두라는 의미를 몰랐다기보다는 이제 문장이 좀 많으니까. 12번 같은 경우는 이 표의 어떤 의미나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후행 13번 문제 보면은 봉지라는 말 이런 걸 놓쳐본 것 같고 그리고 19번 문제에서는 우리말을 몰라서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30, 70, 40. 그럴 수 아마 있죠. 이런 거 약간 놓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이런 문제 푼 것만 봐도 우리나라 언어에 말에 좀 익숙하지 않다는 건 좀 확실해 보이고요. 우리나라 좀 교육방송, 어린이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혹은 가벼운 예능 프로 같은 걸 통해서 언어 습득의 어떤 기회를 좀 더 주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또 말 잘하는 이제 우리 한국 친구, 네. 어린이 똘똘하고 말 잘하는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놀게 그렇죠. 해서 언어성을 좀 더 틔워줄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부모님께서 네. 좀 주어주는 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다면 언어성, 이해력 이런 것들이 좀 쑥쑥 자라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엄마께서는 이제 수학 기초를 잡기 위해서 학습지도 시켜보시고 개인 지도도 해서 이제 선생님도 불러주셨는데 아까 보니까 놀이 수학하는 모습 보니까 어머니가 진짜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어머니가 네. 그 트럼프 카드 가지고 이렇게 수학 문제 내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그 마술사 이은결 씨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쫙 해도 넘길 때 모습. 예, 놀랐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쫙 집중이 되는 게 역시 어머님 대단하시구나 네.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왕에 이렇게 놀아주는 김에 어머님이 정말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이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고 한국어 능력도 좀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네, 수학적 사고력은 이렇게 학습지나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 이제 저학년 때는 놀이를 통해서 연계해서 활동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라 같은 경우는 6, 7세 수준의 수학 동화를 같이 좀 읽어보면서 오, 수학 네. 개념을 친근하게 익히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 활동과 관련해서는 수학책에 나오는 그러니까 한국학교 초등학교 1학년 책에 나오는 개념이나 용어들을 좀 정리해서 좀 읽어두는 것도 굉장히 좋고 수 같은 경우는 친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네. 10칸 쓰기 공책에다가 가로, 세로 10줄에 1, 2, 3, 4, 5, 6, 7, 8, 9, 10, 1, 3, 4, 5, 6, 7, 8, 90을 해서 서로 더하는 거, 마탈 때 더하는 표도 해놓고 또 1부터 1000까지를 숫자로 써서 2씩 건너뛰기, 3씩 건너뛰기, 뒤에서 거꾸로 읽기 이런 식으로 놀이를 하고 또 아까 전에 그 한국말, 우리말을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네. 스물, 마흔 이런 식으로 또 글씨를 써서 건너 읽기, 띄어세기 이런 활동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형도 익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형과 관련해서는 일상생활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캔 모양을 찾아보자. 캔과 똑같은 거 두루마리 휴지 그리고 도장 그리고 바퀴 자동차 바퀴도 캔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양을 찾아서 공통점과 특이점. 위는 동그란 모양이네. 옆으로 굴렀더니 굴러가요.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표현들로 공통점이나 특이점을 찾아서 정리하는 활동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 그 어휘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2017년부터 그 한국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국어 교과서가 굉장히 지나치게 친절하게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역부터 자음부터 모음까지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의 국정교과서 검색 사이트로 주문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국어 교과서를 혼자서도 할 수 있게 재미난 네네. 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 교과서 책과 국어 활동 책을 구입하셔서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놀이 얘기했는데요. 그 카드가 1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4가지 모양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전략적 사고와 숫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하거나 식구들끼리 같이 하면 모든 카드 게임은 규칙이 있고 규칙 내에서 승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수리적 사고 능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얘가 사고력 문제가 나올 때 피하고 싶은 거는 사고력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하고 그 숫자가 섞여 있으니까 그렇죠. 훨씬 더 부담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면 어머니들께서는 어떻게든지 무조건 이거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시거든요. 저는 안 풀리는 문제는 바로 답을 보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이 아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고력 문제를 내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태여 어떻게든지 풀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답을 자세히 읽다 보면 답을 자세히 읽는 것도 전부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문장 속에서 다시 이 문제로 넘어오고 내가 캐치하지 못한 게 이 부분이었구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사고력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을 수가 있는데 네. 제가 현장에 있다 보면 어머니들이 문제집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답지 뜯어버리는 거거든요. 얘가 답지를 볼까 봐. 네. 근데 저는 익히는 과정에서는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세라가 이렇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아이들과 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모델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보니까 대기 시간에도 또 공부를 시키면 또 하고 또 이동 시간에도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시간에 좀 짬짬이 수학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동 시간에 차 안에서 뭐 책으로 혹은 뭐 이렇게 공부해서 하는 것은 눈이 나빠질 가능성이 나빠질까 봐. 높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차 안에서 뭐냐 공부나 이런 걸 하시고 싶다면 뒤로 귀로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자면 암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쵸. 덧셈을 암산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숫자 하나 만들기 같은 거 있죠. 뭐 7 만들기 이런 네. 거 연습해 본다든가 주고 받고 아니면 끝자리 숫자를 맞춰서 끝수를 더해서 숫자를 만든다든지 게임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말로 이렇게 하시는 것들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사실 대기 시간에서는 뭐 여기는 뭐 문제집을 풀어도
그러니까 이동 시간에는 그런 활동을 좀 하시고 예, 대기 시간에는 문제집 푸는 것도 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그 방송하면서 또 대기 시간이 길잖아요. 네. 그래서 세라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기실에서 이 대기하면서 이 공부한다는 거 참 어려워요. 굉장히 사실 그렇죠. 산만해요. 막 사람들 왔다 갔다 거리죠. 그러다 보면 집중이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들한테 똑똑해 보이는 이미지 줘야지. 막 중학교 수학 문제집을 막 푸는 척 하는 거지. 이렇게 연기하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어머 쟤 똑똑한가 봐. 야 다음에 학습지 모델 시켜야겠다 하면서 또 그렇게 소문이 나면서. 그건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좀 이미지 관리 좀 활용을 해라 그 시간은. 아, 네. 그렇네요. 저도 차로 이동할 때는 이렇게 눈으로 본다거나 쓰는 활동은 눈도 나빠지고 그 멀미도 나고 좀 그래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귀로 듣거나 말로 하는 활동을 주로 권하는데 수학 동화를 오디오로 들어서 아, 귀로 그것도 계속 좋네요. 들으면서 하는 것도 좋고요. 또 이제 엄마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죠. 세라야 오늘 11시에 촬영 시작했는데 5시에 끝났어. 그럼 몇 시간 한 거야? 네네. 5시면은 짧은 바늘은 5회가 있어. 그럼 긴 바늘은 어디로 가 있어? 그렇구나. 5은 우리나라 말로 5, 맞아. 네. 6은 6, 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것도 힘들면은 차 타고 다니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간판 읽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어휘력이 굉장히 많이 상승해요. 그래서 이제 바깥 구경도 하면서 간판을 읽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좋겠고 대기실에서는 이제 우리도 알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끄럽고 거기는 일을 하러 온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차라리 쓰는 문제집보다는 콘텐츠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나쁘지 뭐 않네요. 수학 네.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아니면 인강 짧게 초등학교 1, 2학년 거는 굉장히 짧고 꽁트도 많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청을 하면서 좀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세라야, 너는 1시간에 5만 원을 벌어. 오늘 6시간을 일했어. 오늘 얼마 벌었어? 아니, 매우 현실적이며 실적으로. 머리에 쏙쏙 그렇죠. 들어오는데요. 경제관념까지 심어주는 거죠. 이야. 미래에 대해서 어머님이 또 걱정을 또 많이 하고 계셨어요. 아까 이제 얘가 계속해서 모델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수학도 놓치고 어떡하지요? 라고 고민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좀 고민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머니께서 한국 학교도 보내볼까 하시는 말씀이 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얘가 모델 활동을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직업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또 외국인 국제학교로 옮기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국제학교에 다니면 계속 국제학교를 쭉 고등학교 때까지 가는 게 맞고 한국 학교를 옮길 것 같으면 한국 학교를 옮겨서 다니는 게 맞는데 그 세라 같은 경우는 그 언어 능력하고 이제 수학 능력에 있어서 어머니가 약간 걱정을 하시는 건데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아까 검사 결과도 가만히 보면 그 집중 학습을 하면 단기간에 계단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이 그 수학이든 국어든 그렇게 그 조밀하게 되어 있지 않고요. 느슨하게 되어 있어요. 편하게 따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누구라도 마음을 먹으면 그 학교를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방학이나 주말에 네. 좀 몰아서 뭐 일주일치나 이주일치 수학을 다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국어 같은 경우도 몰아서 했을 때 효과가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이 아이의 다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 학교로 옮기는 것보다는 그냥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좀 집중 학습을 하면 이 아이는 인지 능력이 높아서 충분히 양쪽 그 언어를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아유, 저는 무엇보다 이제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많은 어머님들이 아유, 부러워라. 뭔 걱정이 있겠어라고 하셨을지 모르지만 참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다 걱정은 한 가지씩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좀 얘기 들으시면서 마음이 편안해지셨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 결정적 한방 정리해 볼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교과서입니다. 한국 교육과정을 접하고 싶다면 어렵고 복잡한 선행 말고 교과서 공부를 추천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차근차근입니다. 한국 과정이나 미국 과정이나 차근차근 공부하다가 이 아이가 약간 어려워하면 그 단계가 이 아이가 느낄 수 있는 본인의 난이도거든요. 차근차근 하다가 어려워할 때는 잠시 거기서 반복하고 익숙해지면 차근차근 올라가다가 어려워지면 거기서 반복하는 작업을 계속하면 이 아이의 현재 위치와 능력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인강입니다. 앞서 사실 말했습니다. 인터넷 강의가 지금 필요한 이유는
언어와 교육 과정을 전부 다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적으로 이런 인강에 노출시킨다면 분명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리 씨는 또 어떤 결정적 한방을 준비했어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오. 바로 네, 이분입니다. 우리 오. 지승현 씨 사진이잖아요. 아, 진짜 왜 이래요? 나 안티 생겨 그러지 마요. 알았어. 우리 김태희 씨인데. 아, 진짜 이쁘네요. 네, 제가 또 우리 가수 B 씨한테 네. 양보한 분이죠. 눈물을 먹고. 제가 좀 쿨하게 양보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분이 뭐 연기자로도 사랑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 CF 모델로 더 큰 인기를 누리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얼굴도 예쁜데 공부도 잘해서 맞아.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맞아요. 우리 세라도 우리 김태희 언니를 생각하면서 이 언니처럼 나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네네. 공부를 잘하면 나중에 노트북 광고 들어오죠. 핸드폰 학습지, 광고 학습지. 들어오죠. 학습지 들어오죠. 좋다. 광고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오, 이거 진짜 괜찮은 자극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우리가 뭐 팔방미인 하는데 공부까지 잘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우리 세라가 선생님들과 그리고 이리 아저씨가 얘기한 대로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는 한국어 능력도 키우고 수학적 능력도 많이 키워서 원하는 직업과 또 원하는 만큼의 공부 다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라 잘할 거라고 합니다.